자,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자, 외식 인사관리. 자, 지난 시간에 듣기의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효과적으로 듣는 기술. 자, 잘 들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자, 듣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자, 흥미와 관심 있는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거. 아, 그렇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말로 하지 않더라도 태도나 느낌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자, 태도 같은 경우 먼 산을 보고 있다든지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각자 앉아서 막 카톡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한다? 말로 하지 않는 태도나 느낌도 전달이 된다는 거.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그 표정으로서, 안타깝다든지, 아니면, 즐거운 느낌. 자, 이런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자, 고개를 끄덕여 또 막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그렇구나, 라는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미소를 지으는 거.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눈 맞춤을 해준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갓난장이 옹알이 할 때, 그 애가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혼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놀았어, 맛있게 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혼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애의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아이의 상태를 보고 미소 지어주고,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요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많이 굳어진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미소 짓고 웃는 거는 하루에 수천 번인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들이 웃는 횟수를 살펴보니까 어린아이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10배 정도 줄어들더라. 미소에 웃는 모습이.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내어놓게 하는 그러한 질문. 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듣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줄줄이 주구줄줄줄줄줄 친구하고 애인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헤어졌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헤어졌니? 아니면 지금은 안 만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도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보충적인 설명.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거기에 따른 보충 설명과 또 더 많은 정보를 내어놓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효과적으로 듣는 그러한 기술, 스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번 보시고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긍정적인 이야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셀카 형태로 하면서 모니터링 해보는 거. 자,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의사 전달의 스킬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듣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자, open-ended question이라 해서 자유로운 자,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 더 뭐 리핏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라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자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침묵, silence. 자, 침묵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침묵을 지킨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되풀이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풀이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되풀이 하는 거, 복사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아침에 밥을 못 먹었는데, 자, 이래 하면, 아침에 밥을 못 먹었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효과적으로 듣는 사람이 응대를 해준다는 거. 똑같이 복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지요. 자, 뭐 애가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기술을 쓰나요? 아버지는, 자, 아이는 아빠 왔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빠 오늘 뭐 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방금 퇴근하고 왔는데 애가 뭐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오늘 뭐 했는데? 라고 똑같이 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또 얘기해요. 자,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 그렸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또, 자, 누구 그렸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누구 그렸는지, 엄마 그렸는지, 산을 그렸는지, 강아지를 그렸는지. 그러면 똑같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 누구 그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 딸은 또 뭘 얘기할까요? 자, 에이, 그것도 몰라. 아빠 그렸지? 하고 그러면 또다시 똑같이 답해줘요. 똑같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죠. 아빠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상대방을 잘 모를 때, 자,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자, 이야기를 하면 다시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도 뭘 해요? 복사기법인데, 억수로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아빠 그랬는데, 자, 아니, 아빠 안 같아. 이상하게 그랬어.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잘 그렸구나.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아빠 잘 그랬지. 이러면, 잘 그렸네. 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야, 이 그림이 이 뭐야? 이 아빠 닮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도 또 연애 생활할 때도 활용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잘 모를 때는, 자, 그렇게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약하면서 말하기. 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애인 사이에서, 자,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출근하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어. 그리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어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갑자기, 머피의 법칙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알고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네가 지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나의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지각을 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겠죠. 부장님한테 막 야단도 들어먹고 오늘 일진 진짜 안 좋았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뭐다? 하나의 효과적으로 듣는 기술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술들을 활용을 해봐야 돼요. 활용하는데 바로 이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있는 데 가서 막 활용하면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가족들한테 먼저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했겠지만 부부 같은 경우 아니면 애인 사이, 자, 나 머리 했어 라고 얘기하면 머리 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머리 했는데 어디서 했게? 내가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장원 한두 개예요? 모르잖아요. 제 같은 경우 그래요. 와이프가 자기 친구 미장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미장원에서 한 번씩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디 갔나 싶으면 미장원에서 머리 하고 있대요. 그러면 하고 와도 남자들은 또 잘 몰라요. 그렇게 몰라주면 또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몰라주면 막 섭섭하니 막 하잖아요. 그래, 아무 얘기 안 하고 퇴근해가지고 야, 밥 줘 이래가지고 밥 탁 먹고 있으면 변한 거 없어 이랬어요. 그러면 가만가만도 헷갈리죠. 남자들 그때부터 막 진땀 납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가 변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가 변했게 한데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변했는데 하면 나 머리 했잖아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주면 돼요. 머리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 자, 그래 머리 했지.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했게 물어보면 내가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어디서 했는데 라고 또 물어보면 돼. 그냥 그러면 땡땡 미용실에서 했지, 내 친구 알잖아, 그 친구 집에서 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했구나. 그러면 얼마 주고 했게 또 물어봐요. 그럼 얼마 주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얼마 주고 했는데 이러면 5만원 줬다 이랬다 얘기를 해요. 그때 또 5만원 줬구나 이러면 안 되고 사게 했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자, 요약해서 자, 사게 예쁘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활용을 해보세요. 가족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생, 형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회사로 나갔을 때 외식 업체에서 인사관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고민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자, 근데 거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해결책도, 문제도 알고 있다 보니까 해결책도 가장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십시오. 꼭 도전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여러분들 간에 친구들 3자든 2자든 모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롤플레이를 하면 좋을 텐데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을 할 때는, 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A와 B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결과가 틀리다는 것. 자, 인간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100% 다 안 들어가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또 들리는 거예요. 적어도 70% 정도 돼도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내용은 100%인데 전달하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소음이 있다든지 상대방이 몸이 안 좋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현상?
자, 배리어가 발생되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전달이 100%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결과는 자, 50%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반대로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80% 정도 되더라도 전달하는 방법에서 각종 임팩트와 펀과 재미와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72%로 거의 한 50%에서 72%.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0% 정도가 업됐잖아요. 의미 전달 자체가. 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동영상 강의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여기는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각종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분장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여기서 실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스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있다는 거. 자,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부정적인 면도 생기지만은 많이 생겼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생겼다고 하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각종 운항을 통한 이제 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어떤 문제, 공해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미래를 이제 좀 다시 바꾸는 그런 형태. 식사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식이 확 줄어들고 집에서 먹는 가정식 형태가 다시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또 연구해서 이제 또 활용하는 그런 거. 집에서 바로 쿠킹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배달, 그런 형태. 또 그 다음에 본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정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굳이 안 가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X를 해버리는 그러한 형태. 예를 들자면 이제 결혼식장 같은 경우 여러분 나이 때 좀 더 지나면 결혼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아는 안면에 찾아가지고 또 결혼식에 축의금도 내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그러한 결혼식들이 아주 축소가 돼버렸죠. 50인 이하로만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 안 갈 수는 없지만은 거의 안 가고 요즘 같은 경우 그냥 조의금만 내는 그러한 형태.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좀 자기하고 애매모호한 관계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모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옛날에는 이 모임 저 모임 많이 참석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딱 가야 될 모임만 간다든지 좀 그런 현상. 그리고 좀 인간관계에서 좀 잘 못한 사람들은 거부당하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자 그러한 현상들.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자 꼭 필요한데 좀 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 말하기와 듣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의사 전달이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인간들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욕구. 자, 그 중에 첫 번째 욕구가 뭐예요? 첫 번째 욕구. 그게 뭐냐면은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즉, 목숨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거부터. 자, 그거는 아주 구석기 시대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생존에 대한 욕구. 자, 생존에 대한 욕구에서 자, 지금은 우리나라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아프리카나 기타 등등 그런 곳에는 생존의 욕구에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위험 내포를 안고 있죠. 각종 물을 마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거, 잠금 장치라든지 아니면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맹수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지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생존에 대한 욕구.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안정화되면 이제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데 대한 욕구들. 자 그러한 부분들.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인간들이 이제는 문화적인 욕구, 또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완성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자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다? 생산에 대한 욕구인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자 인간이 자기 혼자서 화살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대나무 떼를 그리고 깃털을 모아서 그 다음에 촉을 갈아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촉을 만들면 인간이 하루 종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분업화해서 한다면 자 한 사람은 대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깃털만 빚는 거예요. 한 사람은 화살촉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100개 정도 분업화를 했을 때는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위대성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인간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또 관계 릴레이션에서 안정감이라든지 상호 간의 신뢰라든지 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그런 효율적으로 업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인간관계가 신뢰가 있어야 자 저 친구가 만든 자 화살촉은 아주 잘 만들어져서 괜찮다 하면 믿음과 신뢰가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살촉이 뭉퉁하다든지 사이즈가 안 맞다든지 이렇게 되면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이중일이 발생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어떤 인간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 자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떤 동물? 감정의 동물이다. 자, 그래서 인간이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믿음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안정감도 주고 그 다음에 재미도 주고 자 이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 아주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어떤 거 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상 호프데이가 뭐예요? 네, 맥주 마시는 날이에요. 근데 맥주 마시면서 뭐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 회사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한다? 자, 그걸 통해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호프데이. 또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회식을 하고 나서 회식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업무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회식하러 가다가 다쳤다. 이것도 뭐에 들어간다? 산재에 들어갑니다. 산재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얘기를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들, 출장 가다가 다쳤다, 아니면 출근하다 퇴근하다 이런 것도 뭐에 들어간다?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산재가 되는 거예요. 보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좀 더 뭘 했다?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뒀다는 거. 왜? 상호 간에 의사가 전달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만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한
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줄였죠. 뭐 각종 비용적인 문제, 또 개인 시간에 대한 침해, 또 그 다음에 뭐 기생충에도 나오잖아요. 그 인디안 복장 해가지고 운전기사, 네, 송강호 씨 그렇게 할 때 주인이 뭐라 얘기해요? 일정한 선을 넘었다 생각하니까 시급에 포함됩니다. 급여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상대방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되나요? 작은 거지만 굉장히 불쾌감.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상호간에 선을 침범해버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인디언이 들고 있던 도끼로.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뭐, 각종 커뮤니케이션, 오해나 아니면 비꼬는 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이 상해지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가 다르게 진행돼 버린다는 거. 자, 그런 점들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거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듣는 기술,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